오늘은 제가 가정상담소에서 얼마 전에 본 남자 어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그 가정상담소에 나가서 봉사한 지는 지금 한 30여 년 되는데요. 그곳은 한 40년 전에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 박사가, 그분이 한국에서 시작했던, 그때 가정법원이라고 그랬죠. 아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과 폭행하는 남성들을 위해서 이제 카운슬링도 하고 치료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미국에 와서도 똑같이 당하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40년 전에 만든 기관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가 끝나고 나서 LA에 왔을 때가 1981년인데, 저는 이제 카이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카운슬러들을 갖다가 슈퍼비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치료하던 그 상담사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무언가 자꾸 잊어버리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주의를 집중을 못하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벌써 자신에게 분노가 좀 있었고 자신감을 잃었답니다. 언제 가서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고. 그런데 이 집안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폭행하는 걸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자신도 아버지에게 폭행을 많이 당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내 나중에 아내는 저렇게 안 하겠다고 마음으로 굉장히 다짐을 했었던 분입니다. 성인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었죠. 2년 반 동안 군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나왔더니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었어요. 주위 산만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기가 깨닫질 못하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자기의 문제가 많았고, 사람들이 너 뭐 또 잊어버렸어? 왜 또 숙제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고 이런 여자가 자기를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생겼는데, 부인은 금방금방 이렇게 잡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래가지고 참 행복할 수가 있는 가정이었는데, 자신은 어디 가서 취직을 하면은 몇 달 있다가는 그 슈퍼바이저하고 상관하고 싸운다던가, 자기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직장에 오래 있질 못하고 몇 달 있으면 또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노를 갖다 퍼붓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던 아빠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인을 자꾸 폭행했죠. 그런데 이제 아내의 이제 친척이 미국에 사시면서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살면은 남편도 좋은 직장 얻게 될 거고 너는 본래가 똑똑하니까 잘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트라이를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금방 좋은 직장을 얻었고요. 이분은 물론 영어도 힘들었지만 어디 직장을 갖다 가더라도 조금밖에 못 있고 나오는 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웃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른 경찰에다 보고를 하죠.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남편을 기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부인들이 이제 남편을 기소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에도 관계없이 우선 경찰들이 이거 보면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까지 갔는데, 첫 번 행동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재판관이 53주 동안 계속 평화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나, 치료를 받게 해서, 그때 이제 오는 곳이 대개는 커뮤니티에 있는 클리닉인데 이 가정상담소도 거기 하나 들어갑니다.
카운슬, 그분이 이제 이 환자를 저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 어린 시절부터 꽤 심각한 주의산만증 증세가 있었는데, 그때는 행동 항진도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이렇게 그냥 몸을 움직인다던가 아니면은 충동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뭐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게 많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는 그런 행동 항진증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주의산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오래된 일, 지루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왜냐면 자꾸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그래서 직장을 오래 이제 지속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부인과의 이제 결혼 생활도 힘들어지겠죠. 이분이 그 할아버지부터 제 생각에는 이 주의산만 증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한국인들이 자기가 이 증세가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분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는 걸 잘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이제 폭행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폭행을 한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자신의 일부 아니면 자신을 갖다가 파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가 표현이 이제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스리는 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걸 하려면은 우리의 그 전두엽, 프리프론탈 로브에서 있는 이제 전두엽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기억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계획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밑에서부터 림빅 시스템, 번연계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엽을 못 쓰면은 포유동물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지루할 때나 분노가 많을 때 이럴 땐 특히 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와줘야지 조절을 하는데, 그런 병이 바로 주의산만 및 행동항진증 ADHD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있을 때는 자기가 짐승같이 되더라도 싸움을 하는 거, fight or flight, 그게 이제 림빅 시스템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바깥에 나가서 숲속에서 살으려면은 호랑이나 사자가 온다고 하면 빨리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이제 인간 생활을 하려면은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싸워도 되지만 보통 때는 조절해서 분노를 참고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한다는 거는 전두엽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그때마다 도파민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주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어른이라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굉장히 행동항진이나 뭐 이런 건 없더라도 이게 주의산만증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치료가 이제 뭐 심리적인 치료도 있겠고, 그다음에 환경의 조절도 있겠고, 영적인 치료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는 주의산만증에서는 약물 치료입니다. 아주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도파민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전두엽의 기능을 확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이 판단하고 감정 조절하고, 그다음에 주의를 갖다 집중시키고 산만해지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일을 할 수도 있고, 매니저하고 그렇게 금방금방 싸움하지 않고 직장도 오래 있을 수 있고, 부인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또 약이라면은 굉장히 펄쩍펄쩍 뛰시고, 그게 무슨 브레인을 다칠까 봐 걱정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럼 쓰겠다고 그러셔가지고 한 달 후에 오셨는데 희색이 만면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약을 먹고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살맛이 난다. 내가 인생을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이제 갖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보통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 100명의 아기가 태어나면 7명 반 정도의 아이, 7.5%가 이 ADHD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큰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걷기도 빨리 하고 뛰기도 빨리 하고, 얘네들은 기지도 않고 처음부터 빨리 이제 걸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뭐 감정이 또 풍부하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차츰차츰 커지면서 이제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예민해서 잘 울고 싸움 잘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주의 산만증의 증상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생각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도 그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즘은 한국 의사분들도 많이 이제 ADHD에 대한 진단을 내리시고, 또 미국에 있는 물론 소아정신과 이런 데서 많이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학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제 발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되게 알거든요. 거기 있어서 조금 많이 벗어나면 부모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가서 소아과나 정신과에 가서 한번 얘를 갖다가 감정을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은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저 선생님이 아이가 한국 아이라고 차별 대우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요, 아이를 도와주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어떤 때는 이제 유치원에서 1학년, 2학년 한 서너 번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때는 이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빨리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나, 이 아이를 빨리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특히 미국에서는 나중에 그 생활 기록 같은 데도 보면은요, 약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아니면은 먼 산 보고 좀 딴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면 데이드리밍, 낮에 공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썼으면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저 같은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소아과 의사,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많이들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단도 받고, 그냥 그 아이를 놔두면 어른이 돼가지고 그게 한 반은 계속됩니다. 좀 많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대로 어른이 돼서도 그걸 유지하는 수가 많고, 문제는요, 7살, 8살 때 아이가 문제라고 낙인이 찍히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많이 좋아지더라도 자신을 이렇게 I'm not okay, 나는 문제투성이야,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우울해지십니다. 그리고 불안하시고. 그래서 약물이 요새 굉장히, 제가 50년간 지금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이 약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부작용이 있으면 끊어버리면 되고요, 양을 줄이면 됩니다. 항진제가 아니고 non stimulant 약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용하시면은 어떤 아이들은 또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대개 스티뮬런트는 제 경험에서는 10명 중에 7명은 아주 잘 반응을 하고, 또 그 나머지 3명은 어떤 때는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약을 갖다 잘 이렇게 톨러레이션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럼 또 딴 약으로 바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뮬런트가 아니고 non 스티뮬런트 약물, 그런 약들 쓰는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해서는 적어도 10명 중에 6명은 되게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작용은 조금씩 쓰면서 문제가 나타날 때 그만둔다거나 올리는 거를 그만두고 좀 더 기다린다거나 그러면은 몸은 모든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조금 더 두고 보고 작은 양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에 몸에서 이 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대부분의 부작용은 없어지는데, 그 스티뮬런트인 경우에 이제 부작용은 되게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이걸 약을 쓰면은 위나 그 내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신경이 이제 많이 스티뮬레이션 되니까
배가 아플 수 있겠죠. 그리고 설사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을 먹고 그러고서 약을 쓰면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쓰면은요, 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가 이렇게 막 주물러 가지고 이제 작은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장에서 이렇게 돌고서 그다음에 피를 통해서 이제 그 전두엽으로 가 가지고 도파민이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30분이지만 어른들은 어떤 때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죠. 어른들은 이게 몸이 전체가 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심장을 통해서 가니까 이 심장이 이게 자극이 되니까 심박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놀랄 수도 있고 어른들도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씩 있으면 그건 되게 없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과 의사한테 한번 보시고 그 심장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은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뭐 어느 부위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스티뮬레이션을 시키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그 핏줄들이 조금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이 되니까 조금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대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부작용이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은 리탈린이나 컨설타 같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쓰는 경우 아이들이 좀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공연히 이유 없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얘가 우울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우는 건지 확실치가 않을 때는 한번 끊어보시면은 그게 부작용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법적으로 막고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은 애더럴이라는 약입니다. 그거는 암페타민 계통의 약인데, 이 약 때문에 주의산만증 증세가 없는 사람은 그 약을 쓴다고 해서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이 만일 그 암페타민을 쓰면은요, 스티뮬레이션 시키니까 하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하이가 되면 조금 더 써가지고 더 하이가 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이게 내성 생기고 그래가지고 중독이 생기는데, 브레인 자체에 지금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오는 병이 ADHD니까 정확하게 ADHD가 있는 걸 진단만 하면은 이런 암페타민 계통의 약을 주면은요, 전두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감정이 노동같이 막 뛰던 것이 감다운 돼 가지고 오히려 어텐션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쓸데없이 화 안 내고 나도 돌아다니면서 싸움만 하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ADHD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언젠가는 이 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한국인들의 ADHD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카이자에 있을 때는 거기서는 온 나라 사람들, 온 레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애더럴을 썼던 환자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상담소에 있으면서 한국인만 지금 치료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는데, 분의 그 역할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앞으로 암페타민 서브스턴스를 써도 중독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른들의 주의산만증, 그러면서 제가 치료했던 어떤 30대의 가장, 직업도 잘 챙기지 못하시고 부인도 때리고 아이한테도 화를 많이 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거, 특히 아이에게 이 장난감 같이 조립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보고 이 아내가 군대 갔던 2년 반 동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주의산만증,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받으시고, 특히 약물 치료받으시고요.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성인 ADHD가 있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2배로 이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자꾸 올라가는 대신에 내려가기가 쉽고,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전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료도 다른 사람보다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치료를 받으셔서 내가 이런 것만큼 페이도 많이 받으시고 부인하고 아이들하고도 빨리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